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죠?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거래소 시장은 0.04% 하락한 193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한 590.4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양시장 모두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일단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일단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선물이 대량으로 매도가 나온다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 총선 급진 좌파죠. 시리자 뭐 시린 게 손이 시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렉시트 얘기는 일단은 뭐 이런저런 뉴스거리에 좀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렉시트는 꿈도 못 꿀 것이고요. 뭐 카드로 꺼내 들었다 뭐 했다 이 기사거리에 나오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들 최악의 그런 부분들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그렉시트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부채에 대한 감축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좀 전에 눈치 빠르신 분들 스탁에서 떴죠. 인성정보. 자, 5,28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인성정보. 일단은 지금 제가 깜빡했던 게 있어요. 이게 저 상담을 하려면 어디에다 하는지 그걸 모르죠? 일단 인성정보 하나 상담을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방송의 묘미죠? 예. 자, 5,280원짜리대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인성정보는 헬스케어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죠. 5,28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요 자리대는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일단은 추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추세 라인대를 벗겨놓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할 것인가 요걸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락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부터는 요 6,100원대에서부터 4,200원대 요 사이에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년 초에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왔던 게 제 기억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것으로 예상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적이 좋나 안 좋나 봐야 되겠죠. 그럼 보자고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때를 보게 되면 2분기 때 11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죠. 이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셔도 좋은데 일단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포지션이 절대 아니라는 거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삶에 이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런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향후에 미래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죠. 성장 먹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좀 해보시는 전략. 5,28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상단은 한 6,100원 그죠? 하단은 4,200원. 4,200원짜리 때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6,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전화와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대원전선을 매수를 하셨어요. 1200원의 비중은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대원전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 비중 50%, 기가 막히게 고점에 샀어요. 판타스틱하게, 그죠? 이거 어떻게 사면 이렇게 사나? 저도 이렇게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테마성, 어떠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됐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하락을 했을 때 되돌림이 나오는 거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절반 되돌림 자리대라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략, 많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세요라고 해도 매도는 못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시되 1000원 언저리, 990원대 1000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혹은 전화를 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네요. 매수가가 7,70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아가방 컴퍼니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아마도 실적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아가방 컴퍼니 한번 볼게요. 자, 아가방 컴퍼니를 보게 되면 바닥권역에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박스권역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요거 6,550원 요거 깨면 안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 아가방 컴퍼니는 단기 테마는 끝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세를 보게 되면 요렇게 아직까지 추세 저항대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신용 만땅 시꺼멓게 돼 있죠? 신용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누누이 얘기했던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적자에 3분기 흑자가 나왔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54억 적자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뭔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그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7,800원대예요. 이 7,800원짜리대를 넘어서야 그 다음엔 8,800원 정도 때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7,800원, 2차는 좀 넓게 8,8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차트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뭐가 있느냐. JT 20% 6,000원. 멘토님 모나미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지 마세요. 나중에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J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T. 아, 좋아요, 차트. 저는 이런 차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실적 한번 보자고요. 실적이 얘가 좋던가요? 실적 괜찮네요. 이건 뭔 기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어떤 사업인가 한번 봅시다. 반도체 검사 장비, 후공정 전반을 책임을 진다고 하네요. 삼성전자의 전량 납품.
이것만으로도 올라갈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분들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부품 섹터 괜찮겠죠. 그리고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고점권역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저항대가 조금 크게 나오고 있죠. 요 자리대,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고 전고점권역이죠. 오늘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앞자리 숫자 바뀌는 7자, 뭐 7,000원대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7,500원 정도 때까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네요. 37,000원, 20%. 앞으로 전망, 글쎄요. 이 서울반도체 참 이게 전망이라. 그럼 전망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분류가 되면서 대기업 쪽은 이쪽을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영위하는 뭐 오스람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저희 집도 LED로 다 바꿨어요. 저희 집도 LED를 다 바꿨는데 문제는 이게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가구들이 전부 다 LED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서울반도체는 10년 동안 뭐 할 건가? 어떤 사업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 세 번째, 자동차 쪽에도, 자동차 조명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수요 부분들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성장할 만한 이 부분들은 아직 단기적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37,000원. 대체적으로 고가권역에 물려 계신 분들이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망이 얼마만큼 많이 물려 있으니까 과연 이 자리대까지 올라가겠느냐라는 그 의구심이죠. 그것 때문에 전망이라는 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선택하고 있는 올해 섹터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 반등은 일단 25,000원대입니다. 25,000원대까지 일단 보시고 그 자리대에 오게 되면 그때 전화나 문자를 다시 주세요. 가급적이면 전화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추가 매수 반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를 하셨어요. 116,000원이네요. 116,000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삼성 SDI. 삼성 SDI. 116,000원. 자, 이 자리대 매수하셨네요. 하하, 참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겠죠. 나는 단타로 받느냐 아니면 길게 받느냐 요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만 보셔라. 올 한 해 동안만.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는 대형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이걸 계속 12월 달 말부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 비중은 30%를 갖고 계세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딱 적당해요. 그러면 삼성 SDI를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이유는 중국 시장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 쪽에 아마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역배열권역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 15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보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5만원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쳐버리는 게 아니라 월봉 차트를 보세요.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 이제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N자로 빠지고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이 주식은 15만원대까지가 기본적인 절반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만원 자리대를 보시라는 얘기고, 이 15만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 15만원 자리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15만원을 1차 목표가로 놓고 보시는 전략,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는 121선 부근이고 13만원대가 오게 되면 단기 저항대에 부딪힐 겁니다. 단기로 봤다면 그때 조금 챙겨주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네요. 3,360원.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한 번만 딱 봐드릴게요. 주성엔지니어링. 봤어요. 끝내도 되겠죠 이제. 자, 주성엔지니어링이 이거는 조금 방송에서 좀 얘기하긴 좀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자, 보자고요. 얘가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는지는 그 지나간 과거를 보세요. 방송에다가 뭐 삼성한테 좀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을 단행을 했죠. 유상증자를 단행을 한 것이고,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가 되니까 한번 밀렸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3,36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냉정하게 이거 왜 매수했을까요? 실적이 좋아질까요? 영업이익은 좋아지는데 단기 순이익은 참 그다지. 근데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뭐 그다지 주식이 싸다라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짧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죠. 한 3,600원, 3,700원 요 자리대가 1차,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한 4,200원 정도 되겠네요. 1차, 2차 그렇게 놓고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리스크 관리 때 3,15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이네요. 34,450원에 15%를 매수를 하십니다. 매수를 하셨네요. 두산중공업 한번 볼게요. 34,450원. 자, 여기란 말이에요. 두산중공업. 얘가 참 많이 빠져요. 이거 21,000원대 저점 깨지면 또 빠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밥캣 상장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한데, 두산중공업은 계속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수급이 따라주지가 않아요.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괜찮단 말이에요. 얘가 뭐 이렇게 죽어 내려갈 만큼 그 부분들은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빠질까요? PBR도 0.5배 수준 많이 빠졌거든요. 청산가치가 41,000원대란 말이에요. 8,800억 영업이익에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고 4분기도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셔야죠. 이거 34,000원대면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어가는 날, 그때 다시 전화를 주세요.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좀 덜고 다시 받을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100만 주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유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조이시티 비중 40% 24,000원.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감사 물음표. 자, 봅시다. 조이시티 2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4,000원. 24,000원이면 6인데, 이거 오늘 매수하셨나요?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윗골이 달고 있으니까 불안불안하겠죠. 뭐 24,000에 수익이 한 3, 4% 났다가 지금 2%도 안 되고 있고 하니까 혹시 뭐 매수가 밑으로 빠져갖고서 이거 손실을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시겠죠. 단타 치려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배열 초입이죠. 정배열 초입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 자리 때까지 보셔야 되잖아요. 27,000원대까지. 그죠? 게임주 일단 마지막 잔소리까지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지만 게임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게임주들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은 팍팍팍팍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그렇게 안 올라갈 거예요. 반등입니다. 반등.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아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자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봐봐요. 이거 작년 10억 적자에서 올해 58억 예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부채질 해주면 실적 딱 좋고 접속해주게 접속 늘어나고 매출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거 그냥 넘어가죠. 이거 28,000원. 그죠? 일단 1차 27,000원, 2차 3만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단타 치지 마시고 조금 보유 한번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 ITX 17,600원 비중 35%. 네, 요 종목 드디어 나왔네요. 사물인터넷.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17,600원이네요. 그죠? 아유, 그래도 손실은 그렇게 안 나셨네. 17,600원이면 한 2% 정도? 자, 사물인터넷은 일단 1차 시세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시세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기간 조정을 받든가 가격 조정을 받든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사물인터넷은 안 끝났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단기 수익률 게임을 보고 했을 때는 요거 조금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권역에 진입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물인터넷 요번 요 박스 흔들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겁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쉽게 안 올리죠. 그럼 한번 변동성을 출렁출렁 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이겠죠. 그 사이에 다른 주식, 다른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나오겠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 정도. 최소. 그 이상 본다라고 하면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 숫자는 바뀔 수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단기로 보셨다면 타이트하게 접근을 하시되 61선 기준으로 너무 러프한가요? 이틀 전 저점이죠. 16,900원. 요 저점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깨면 16,000원까지 바로 밀릴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무학 35,700원. 비중 25%. 이분은 강연회를 안 오셨던 분이야. 제가 좋은데 이 주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연회 때 징그럽게 얘기했었거든요. 무학. 만원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거. 이 시기 때 얘기해드렸어요. 무학. 좋은데이 얘기하면서. 실적 겁나게 좋아질 거라고. 근데 이게 벌써 목표가 1차 25,000원 제시해드렸는데 훌쩍 뛰어넘어갖고 이제 4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5,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 수익 중이신데 탄력은 떨어지겠죠? 네, 탄력은 떨어질 겁니다. 그럼 박스겠죠, 뭐 박스. 뭐 이게 39,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34,000원 정도. 요 정도 박스권역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시는 거. 근데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이 무학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일단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수도권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얼마만큼, 즉 차미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만큼 잠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학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무학 괜찮아요. 괜찮다고 보고 있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라든가 영업력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1차 39,000원, 2차 44,000원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에 34,000원 요거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 좀 리스크 관리 이렇게 하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가 많이 왔는데 다 못 해드렸어요. 내일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주도주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사물인터넷 얘기하면서 주도주 변화 체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주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핀테크 이어받았었죠. 핀테크 이어받고 지금 게임 쪽으로 이어받고 있단 말이에요. 게임 이어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개별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나온단 말이에요. SH에너지화학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죠. 실적 겁나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핀테크 쪽하고 사물인터넷 쪽이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테마성, 뭐 대선 테마니 뭐니 이런 쪽으로 움직일 거고 이렇게 분류를 좀 잡아놓고 정배열 초입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방 진행하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방을 진행을 합니다. 저녁 9시에 진행을 하고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공부방을 진행을 해요. 오늘 시장 얘기나 그리고 종목 얘기나 이런 것들 많이 해드리니까 와서 좀 배우세요. 배우시고 돈들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또 강연회를 하죠. 이번에는 인천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정예사단이 인천으로 갔었는데 인천 지점에서 또 한 번 합니다. 호응이 좋아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바로 정면에 동부증권이 있습니다. 메디캐슬 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지만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멘트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